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클라우드 컨설팅 구축 유지 보수를 하는 오픈소스 컨설팅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팀에 재직 중인 김호진입니다. 오늘까지 7년간 프라이빗 클라우드만 해온 제가 생각하는 오픈소스 클라우드를 어떻게 유지 보수하고 사내에서 운영하는가와 IaaS 파스 구축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뮤니티 오픈소스 재단과 OIF, CNCF의 프로젝트들을 살펴보고 현재 저희들이 구축 중인 금융공공 IaaS 파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축 사례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는 벤더나 업체 제품 위주로 많이 딜리버리 되고 있는 현실에서 커뮤니티 오픈소스의 장점과 안정성을 위해 생겨난 두 재단의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프라이빗 IaaS 클라우드와 파스 클라우드를 주도하고 있는 재단의 특징과 속성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것은 이 재단들의 패키징은 이전의 커뮤니티처럼 일부 개발자의 패키징이 아닌 개인이 할 수 없는 벤더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라는 것입니다. 중간의 표는 커밋한 수를 나타내는 건데요. 결국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는 둘 다 기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단의 관리하에 커뮤니티가 문제를 발견하고 모으고 이를 엔터프라이즈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패키징을 컨트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련의 재단 프로세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됩니다. 개발자 역시 그 프로세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의 문제들은 재단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널리지 베이스나 문서 역시 모두 재단의 문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를 어떤 한 벤더가 임의로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패키징해서 결국 자사의 제품처럼 가져가는 것은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나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벤더의 패키징이 늦어지는 현상이나 벤더가 해결하지 못한 케이스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전의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사실 개발자의 방향성과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모든 업체들이 재단의 프로젝트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글로벌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닌 로컬에서 커스터마이징하거나 제품화하는 것이 비효율적인가에 대해서도 뒤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들은 사실 어떤 특정 벤더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벤더들이 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한 벤더가 유지보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요. 특정 벤더가 제품을 추가할 경우에 벤더 락인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속성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벤더 락인에 걸릴 경우에는 전체 제품의 안정성과 업그레이드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커뮤니티 오픈소스에서 가장 많은 업체가 참여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현재 오픈스택 파운데이션, 몇 년 전에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이라 바꾼 OIF와 CNCF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입니다. 사실 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단품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권익 보호나 아니면 단품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 기업들의 노력에 위해서 커뮤니티가 운영됐다고 하면 이 두 재단 같은 경우에는 벤더들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리고 재단 차원에서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든 벤더의 패키징이 커뮤니티 오픈소스와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던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어느 리눅스라 하더라도 패키징만 다를 뿐 실제 다 같은 리눅스 커널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벤더사의 리눅스 패치가 벤더가 먼저 패치를 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취약점이 나타나면 반드시 글로벌 커뮤니티를 통해서 토론되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픽스가 만들어지면 벤더가 패키징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CNCF와 OIF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픽스를 하고 있고요. 재단은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프로젝트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취약점 체크 프로젝트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그래듀에이트라는 체계를 가지고 이를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어쨌든 이를 기반으로 많은 기업들은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소스 코드를 컨트리뷰트 하지 않더라도 유지보수하는데 어려움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제품을 오픈소스, 커뮤니티 오픈소스의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 커뮤니티 오픈소스를 가장 잘 구축 지원하는 회사가 바로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회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이 이미 이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 개별팀을 꾸려서 커뮤니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내재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운영팀, L2,
L3 지원팀만 가지고 있다면 굳이 개발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안정성을 보장받은 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IT 유명한 업체들은 다 이러한 조직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를 회사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지원하는 회사가 있어서 SO 조직처럼 글로벌 커뮤니티와 문제를 공유하면서 해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이런 제품화에 치중하는 벤더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내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 커뮤니티와 커뮤니케이션하는 그런 팀을 만든 거고요. L2, L3를 가지고 저희가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연구 조직은 글로벌한 OIF나 CNCF 재단으로 넘겨주는 것이죠. 이 재단이 개발자 생태계를 컨트롤하는 한 벤더 제품과 커뮤니티 제품의 안정성은 동일합니다. 오히려 벤더 제품은 항상 커뮤니티보다 늦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예를 들어 제가 링커드라는 서비스 메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링커드는 인그레스는 있지만 이그레스가 실제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실제로 직접 담당 엔지니어와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글로벌 커뮤니티는 거의 슬랙으로 통합되어 대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슬랙 채널은 거의 알람으로 도배되어 있죠. 이제 재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아까 이야기했던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으며 이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인프라를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재단의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테스팅하고 패키징하면서 글로벌 커뮤니티와 이야기하면서 두 패키징을 딜리버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들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의 예를 들어서 각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OIF는 오픈스택 파운데이션에서 전체 인프라를 관장하기 위해 몇 년 전에 오픈 인프라스트럭처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총 5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모두 인프라에 관련된 프로젝트들입니다. 이 중에서 오픈스택은 총 4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 중 고객사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프로젝트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추세에서는 베어메탈과 그리고 VM, 그리고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모두 관리하는 IaaS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VM에 올라가지 않는 DB 서버나 컨테이너 인프라도 모두 추가 제거 확장을 지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잠시 예를 들어보면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세계 최대의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인 써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WWW를 만든 회사로도 더 유명한데요. 최근 타키온이라는 빛보다 빠른 물질을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물론 그거는 연구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는 걸로 결론을 났지만요. 어쨌든 총 2만 대 정도의 서버를 운영하고 있고, VM을 위해서 8,450대 그리고 34,000개의 VM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어메탈 서버를 33,00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고, 대략 524개 정도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벤더 없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이 회사의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오픈스택 관련하여 엔지니어 6명이 모든 이 인프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인프라는 오로지 운영 L2, L3, 그러니까 레벨 2, 레벨 3 서포트, 곧 소스까지 보는 그 레벨까지 다 맡아서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들은 프로젝트를 오픈스택 커뮤니티에 만들도록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제공하고, 이 블루프린트로 사람을 채용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바에 많은 컨트리뷰트를 하게 되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겠다거나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고치면 실제로 블루프린트라는 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공을 하고, 그 엔지니어를 직접 서포팅 조직에 넣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4명 정도 인력이 6명은 운영과 L2, L3를, 그리고 나머지 8명 정도는 항상 개발에 몰두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에 맞춰서 42개의 프로젝트 중에 15개의 프로젝트를 정해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스 오픈스택은 이들 중 재단에서 벌너러빌리티를 매니지먼트 해주는 7개의 프로젝트와 추가로 3개의 프로젝트를 채택해서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취약점을 OIF에서 리뷰하는 제품들을 위주로 6개를 패키징했고요. 고객이 필요로 하는 3개의 추가 프로젝트도 패키징하였습니다. 여기서 아이로닉이라고 하는 최근에 모든 인프라를 다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프로젝트가 사실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 클라우드의 패키징 현황입니다. 저희는
9개의 패키징과 그것들을 이제 전부 다 컨테이너화 시켜서 컨테이너를 Ansible로 배포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리고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세퍼런 스토리지를 쓰고요. 추가로 필요한 프로젝트들은 고객사에 맞춰서 별도의 비용으로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CNCF는 어떨까요? CNCF는 GitHub의 스타수로 게더링 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도네이션하는 방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거죠.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픈소스에 대해서도 인큐베이팅이나 그래듀에이티드라는 프로젝트 성숙도 레벨을 주면서 기업에게 어떤 프로젝트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를 줍니다. 최근에 링커드가 인큐베이팅에서 그래듀에이티드로 바뀌어서 링커드 슬랙은 축제 분위기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역시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요. 대규모 클라우드 네이티브 공간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취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습니다. 이 트레인 맵을 제공해서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회사에 지침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재단이 이런 일까지 같이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CNCF의 근간이 되는 쿠버네티스를 인프라단에서 아래와 같이 패키징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이 전체의 CNCF의 굉장히 하나의 작은 오케스트레이션 모듈의 프로젝트에 불과하고 나머지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패키징을 쿠버네티스로 하고 그 위에 추가 패키징을 하여 고객사가 원하는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쿠버네티스를 컨설팅 받고 구축, 유지보수하고 싶다면 그 위에 추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뿐만 아니라 데브옵스 환경을 구축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업체가 저희에게 인프라 전체를 요청한 케이스고요. 실제로 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저희들이 구축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아스와 파세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왼쪽 위에 그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쿠버네티스를 일반적으로 베어메탈에 구성하는 케이스입니다. 왼쪽의 첫 번째 인프라는 기존의 레가시, 예를 들어서 벤더의 스토리지와 벤더의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환경에서 서버 위에 쿠버네티스만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보안상 단일 업무에 적용하고 적합하고 성능이 뛰어난 구조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작업 시 벤더에서 요청을 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작업 시 벤더에게 요청을 해서 실제로 스위치의 컨피그레이션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픈스택을 구축하는 건데요. 오픈스택만 구축해서 사실은 VM 위에 쿠버네티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서별로 테넌, 그러니까 보안이 지켜지고 스토리지와 네트워크를 인프라단에서 제어 가능한 그런 환경이고요. 이 환경이 실제로 퍼블릭에서 구현할 수 있는 AWS나 GCP나 Azure 같은 경우에서 일반적으로 구현되는 방법입니다. 오른쪽 제품은 저희들이 이 둘을 조합해서 부서별로 보안이 지켜지고 모든 인프라를 컨트롤할 수 있으며 성능이 최적화된 서버를 통째로 사용할 수 있는 프라이빗 장점을 달린 아키텍처입니다. 곧 쿠버네티스의 워커를 베어메탈에 넣고 나머지의 모든 서버들을 다 베어메탈 서버로 관리해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SDN이나 SDS 부분은 오픈스택이 맡아서 쿠버네티스한테 서포트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축하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위해 따로 야물 파일을 수정할 필요도 없이 전체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게 돼서 하드웨어 대한 작업에 대한 부담감이 완전히 없어지는 SDDC 형태입니다. 뒤에 이어서 세 번째 구조로 공공의 300여 대의 노드와 금융의 100대 노드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패키징이 저희 회사의 패키징한 플레이스 클라우드, 플레이스 오픈스택, 플레이스 쿠브입니다. 이 두 가지 패키징을 최적의 인프라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커뮤니티 오픈소스의 장점과 안정성, 그리고 두 재단의 프로젝트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커뮤니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구축한 두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공부분은 기상청이라는 공공인데요. 인프라가 기구축되어 있어서 고객이 허락한 부분이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름을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뒤에 조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4년도 유닉스용 오픈스택을 패키징한 매뉴얼을 쓰면서 커뮤니티에 눈을 뜨게 되었고요.
아직도 오픈스택은 IBM 유닉스 하이퍼파이저인 파워 VM을 노바 프로젝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 V월드로 구축하여 대국민 지도 데이터 서비스를 하였습니다. 다우 기술에서는 다우 오피스 그룹웨어를 사스 서비스 인프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인프라를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쓰고 있고요. 기상청을 구축하고 K사의 데보스 환경 그리고 공공금융 시스템들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쿠버네티스를 많이 구축했는데요. AWS와 로컬파스를 사용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완료해서 여러 부서에 확산 중인 업체도 있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프로젝트 내용입니다. 20대 미만의 작은 프로젝트는 다수 있었으나 이것도 모두 제외했고 최소한 50대 이상의 프로젝트만을 가지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플레이스 오픈스택은 커뮤니티 오픈스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플레이스 쿠브는 쿠버네티스 위에 데브옵스 환경이 들어간 케이스도 있고 안 들어간 케이스도 있는 프로젝트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인프라는 위와 같습니다. 네트워크 서비스와 스토리지 서비스와 컴퓨팅과 보안은 오픈스택에서 관리해주고 애플리케이션 관리는 쿠버네티스가 해주는 환경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 부서인데 쿠버네티스만 생각하였고 실제 그런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이 바로 붉은색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쿠버네티스만 구축할 수도 있고 오픈스택만 구축할 수 있고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을 같이 구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가 동시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오픈스택에 추가적인 프로젝트를 쓰느냐 그리고 쿠버네티스의 추가적인 프로젝트들을 데브옵스 환경에서 만들어 쓰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청 예를 드릴 건데요. 기상청 핵심인 현재 기상 상태를 보여주고 지진 우박 등 알람을 울리는 전체 핸드폰에 알람을 울리는 그런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각각의 부서에서 사용할 VM들이 필요했고요. 세 번째, 슈퍼컴퓨터의 빅데이터를 처리할 컨테이너가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 대국민 서비스는 순수 쿠버네티스로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단일 업무였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업무는 오픈스택 VM에서 내부 업무를, 부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처리를 KDC라는 프로젝트로 VM의 쿠버네티스를 구성해서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연구용 VM과 컨테이너 VM들은 퍼포먼스를 가장 잘 낼 수 있도록 오픈스택 VM과 오픈스택이 지원하는 베어메탈 서버들을 워커로 집어넣어서 관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의 핵심은 이러한 복잡스럽게 보이는 인프라를 결국 오픈스택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픈스택 담당자 1명과 쿠버네티스 모니터링 1명 인원으로 이러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은 4년에 걸쳐 이 사업을 추진하였고 아이아스와 파스 플랫폼을 구성하고 이를 올해 DR 작업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9년 레드 오픈시프트를 커뮤니티 쿠버네티스로 변경하였고 2020년도에는 레드 오픈스택을 커뮤니티 오픈스택으로 변경하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상청 이전은 타사의 아이아스와 파스 벤더 제품에서 순수한 커뮤니티 쿠버네티스와 오픈스택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 드렸던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순수 쿠버네티스로 구축되어 있고요. 멀티 테넌트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요. 현 클러스터에서 단일 업무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시프트에서 변경할 때는 기존의 동일 구성을 해놓고 L4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운타임 없이 업무 변화를 하였고 관제 측의 그래프 하나로 모니터링 화면을 장애 포인트만 잡도록 그렇게 구현해 드렸습니다. 기존 오픈시프트에서 커뮤니티로 바꾼 이유는 결국 비용 문제와 전체적인 지원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 이 부분 또한 외부의 SDN 솔루션을 썼는데 국내 업체의 솔루션을 썼는데 이로 인해서 전산 이저티 네트워크에 문제가 생긴 사례가 빈번해서 이를 오픈스택, 뉴트론이 모두 담당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일반 부서 업무는 오픈스택 VM,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는 KDC라는 프로젝트로 VM 위에 쿠버네티스가, 그리고 연구용 VM과 컨테이너들은 오픈스택 위에 컨테이너 오픈스택이,
베어메탈 서버를 관리하면서 쿠버네티스가 최상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올해 똑같은 환경이 한 세트 만들어져서 DR과 같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앞단에 GSLB를 할 것이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공금융 사례인데요. 아마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구성은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오픈스택이 있고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DR이 포함된 공공금융권 사례입니다. 이전에 기상청과 똑같은 구성이 되어 있으며 조금 다른 점이라면 개발 서버는 앞과 똑같은 오픈스택이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분리하여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쿠버네티스의 확장성을 굉장히 크게 늘리고 싶어서 쿠버네티스에 많은 서버를 할당하였습니다. 그래야 오픈스택에 붙여서 오픈스택이 관리는 하지만 오픈스택에 VM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어서 그렇게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외부의 DB들은 오픈스택에 관리하에 넣어서 어드민 관리 포인트를 줄이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에 따라서 VM과 컨테이너를 구분하고 액티브 스토리지 복제 솔루션을 구현하여 가지고 구성했습니다. CI/CD 환경은 젠킨스와 스피네이커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축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 오픈스택에 VM에 쿠버네티스가 올라가 있고요. 위쪽은 오픈스택이 있고 그 오픈스택에 아이러닉으로 해서 쿠버네티스의 인프라를 관리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핵심은 두 사이트의 별다른 세팅 없이 야물 파일로 서로 움직여야 하는 이슈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 경우 이를 NFV 형태로 구축하게 되면 오픈스택에서 로드 밸런서를 주게 되고요. 로드 밸런서는 실제 야물 파일에 카인드 로드 밸런서 옵션을 주면 자동적으로 두 사이트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해서 오픈스택의 옥탑이라는 솔루션을 사용해서 쿠버네티스의 정의만으로 LB를 자동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1금융거래 은행은 계열사의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벤더 파스로 구축했을 때 늘어날 때마다 계속 증가되는 가격과 실제 장애 시 파트너 지원 체계에 매우 미흡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를 기존 직원들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필요한 데보스 패키지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벤더와 같이 코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하나의 프로젝트로 만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 요청해서 저희가 직접 데보스 환경과 파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